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육사 양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약국에 있으면서 탈모 영양제도 많이 사러 오시고 또 탈모 치료 받으러 많이 병원도 다니시고 또 예전에 저희 약국에 근무하셨던 약사님은 그 모발 이식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 탈모를 조금 원인을 좀 여러 가지 방면에 이렇게 각도에서 봐서 나는 어떤 원인일까라고 한번 그 관심 있게 한번 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뭐 고혈압은 왜 생겨요? 당뇨는 왜 생겨요? 탈모는 왜 생겨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답이 하나라서 딱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질병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병리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탈모도 정말 종류가 많고 원인이 많습니다. 그 원인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러면 그 해법은 또 뭔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남성형 탈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는 사실 호르몬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피나스피르라는 그 제제를 처방을 받으셔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이걸 처방을 받아서 드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병원에 가시면 또 처방을 받으셔서 또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거는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관련성보다 또 그 외에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는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호르몬성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남성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데 그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중에서도 내가 어떤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 쪽에 생기는 어떤 염증성 질환 때문에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원형 탈모. 원형 탈모도 일종의 염증에서 오는 겁니다. 원형 탈모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약을 어떻게 쓰냐면 스테로이드를 발라요. 염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원형 탈모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모낭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균이 있어요. 그래서 균으로 인해서 모발 조직을 파괴를 시키다 보니까 모근에 생기는 그런 균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모낭염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럼 모낭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건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균을 없애주면 깨끗해지면서 다시 이제 모발이 새로 나는. 그리고 제가 아토피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관리해드렸던 아토피 환자분 중에 탈모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랜 시간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런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분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아토피가 관리가 되고 영양소 관리가 되면서 그게 치료가 되면서 정말 놀랍게도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또 놀라운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서비스 또 치료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모발에서도 그 두피에서도 생겼던 그런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메가3가 영양소로 들어가는데 혈액순환이 좋게 되면서 그리고 독성 지방이 빠지면서 모근에 영양소가 충분하게 가서 정상적인 모발이 났던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호르몬성으로 생기는 탈모는 아니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질환들 때문에도 모발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쪽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모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발이 있으면 또 안에 모근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그런 영양소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그 제품 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모발 영양소가요. 그러니까 모발 영양소하고 손발톱 영양소하고 사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양소의 구성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오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오틴이라는 영양소는 별명이 뭐냐면 헤어 비타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7, 세븐이고요. 헤어 비타민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머리에 어떤 영양을 공급해주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소고요. 그리고 손발톱에도 그런 그 손발톱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리고 막 잘 부서지는 그런 손톱도 있고 잘 부서지는 머리카락도 있잖아요. 거기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보통 약국에 나와 있는 영양소에는 비오틴 영양소가 손발톱 영양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 뭐 네일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 손톱이나 발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게 뭐 이런 거 막 젤 같은 거 붙이고, 그리고 또 매니큐어 하시고 뭐 네일 아트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손톱에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하시다 보니까 손발톱이 굉장히 막 거칠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아무래도 나왔기 때문에 비오틴이 손발톱 영양소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 문구를 보시면은 머리카락 탈모에 대한 영양소라는 것도 표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비오틴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틴을 드시게 되면 또 체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모발이나 손톱도 같이 건강해지는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오틴을 말씀을 드리고, 제 두 번째로는 이제 효모제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효모제제가 머릿결을 되게 좋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손발톱에도 영양소에 같이 들어가 있는 제제들이 광고 품목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도 단백질 공급, 아미노산 공급도 해주면서 비타민 공급도 해주면서, 그래서 모발 영양소로 나와 있는 제제들, 뭐 판시드라든가 그다음에 마이녹실, 그리고 모나에스 이런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영양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발을 보면 사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 모발의 끝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콜라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 빠지는 머리를 보면 툭 빠져보면은 이게 그 하얀색 조직이 없거든요. 건강한 모발은 그렇게 하얀색 조직이 딱 같이 나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모발에 주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콜라겐이라는 영양소도 굉장히 우리 몸에, 온몸에 많이 정말 퍼져 있는 영양소인데, 모발의 두피에도, 그리고 피부 조직에도, 그래서 뭔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탄력을 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하나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많은 환자분들께 모발이 너무 약하거나 많이 빠지거나 하시는 경우들 가만히 보면 뼈도 좀 약하고 연골도 좀 약하고 또 디스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콜라겐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콜라겐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데, 일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콜라겐 사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거의 흡수가 잘 안 돼서, 아무리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돼지 껍데기를 먹고 닭발 같은 거 있죠. 그런 콜라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고 콜라겐이 계속 없어지는 거는, 사실 이 자체의 콜라겐이 너무나 큰 그 분자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소화관에서 흡수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 콜라겐을 아주 작은 콜라겐으로 거의 100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화관에서 흡수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콜라겐 조직에 가서 콜라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제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는 콜라겐 분자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분자량이 저분자로 되어 있는지 고분자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려면 사실 전문적으로 영양을 공부를 했던 많은 약사님들이 계시니까 약국에 가서 상담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제제제는 아예 제가 말씀드린 비오틴 제제가 따로 나왔었는데 비오틴 제제가 그리고 효모 제제가 그리고 콜라겐까지 아예 섞어서 나오는 그런 제제들도 나와 있어요. 전 약국에서 주로 그 제제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영양 관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콜라겐 아예 따로 그리고 효모 제제 정도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죠. 뭐 드시면서 머릿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손톱도 반질반질해지고 그리고 그리고 관절의 연골, 허리뼈, 디스크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영양소로 공급이 되니까 뭐 한 가지 영양소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TV에서 요즘에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TV 건강 프로에서도 이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시는 그 패널 분들이 막 눈동자를 보면, 그럼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나 꼭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몸에 피부 조직, 장기, 그리고 뭐 연골 조직까지 정말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기반 조직으로 다 퍼져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한 영양분도 거기서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모든 장기나 세포를 돌아다니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 길이 혈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디스크 환자 중에 이 노인성 환자라든가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디스크 주변에 허리뼈 주변에 있는 동맥이 막혀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두피에도 두피에도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혈관 자체가 막혀 있거나 뭐 탁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가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그 영양가 도달할 수 없다면 사실은 건강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강조해드리는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뭐 감마리노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병용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그리고 혈관 관리까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좋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탈모는 상당 부분 남성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무증상성이 있어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서도 또 모발을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오틴이라든가 효모제제라든가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이 잘 도달될 수 있도록 혈액을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우리 몸에 쓰고 있는 뭐 샴푸라든가 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머리를 너무 깨끗하게 감다 보니까 이 계면활성제가 강한 게 들어가면요. 이 두피에 있는 정말 이 두피 조직 자체를 깎아요. 그래서 건조하게 만들면서 탈모를 또 진행을 시키니까요. 천연 샴푸를 쓰신다거나 이런 환경 호르몬이 좀 없는 계면활성제가 좀 없는 그런 제제들 그리고 아미노산 샴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한방 제품이 들어있는 그 샴푸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냥 거품 많이 나고 정말 뭐 시원하게 잘 감길 것 같은 그런 샴푸 그런 트리트먼트 정말 이렇게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향이 너무 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좀 자연스럽게 환경 호르몬도 보호를 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뭐 샴푸 관리부터 시작해서 영양소 관리, 약물 관리까지 다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노력을 하신다면 내 몸에도 좋고 그런 모발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런 모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 요즘에 제가 오메가3를 좀 열심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머릿결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이 윤기가 나는 것도 우리가 두껍고 탈모만큼이나 정말 이렇게 미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펌어하고 막 이런 어떤 스타일링 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요즘에는 머릿결이 부드럽고 이렇게 좀
결 자체가 좋아서 고급스러워 보이면 사람이 정말 머릿결 하나로도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